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 사업을 살펴보는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주관 국가유공자 합동봉안 안장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였죠. 5월 24일에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광주광역시 지부가 주관한 국가유공자 합동봉안 안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빛골체육관에서 거행된 합동봉안식에는 이날 봉안 안장되는 17위의 국가유공자 유가족들과 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한 지역 주요 인사들, 그리고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지부, 지부장들과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합동봉안식은 조사와 추모사, 헌화 분향, 진원무 공연, 종교의식, 영연 봉송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경건하고 숙연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네. 봉안식 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과 임실호국원으로 각각 이동해서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네. 그날 합동봉안 안장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총 17분 중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14분, 그리고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의 아내가 3분이었습니다. 네. 국가유공자는 화랑무공훈장 수훈자가 6분, 충무무공훈장과 인원무공훈장 수훈자가 각각 1분, 그리고 보국군장 수훈자 1분, 6.25 참전 유공자 3분, 월남전 참전 유공자 2분이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동안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사설묘지에 모셔져 있었는데 이번에 광주광역시 지부가 중심이 돼서 이분들의 합동봉안 안장 행사를 준비하고 호국의 성지에 안식처를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주관하는 국가유공자 합동봉안 안장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죠? 지난 2013년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본부에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을 지원하는 선양단이 창단됐고요. 아, 네. 그해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합동봉안 안장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네. 작년까지 13차례에 걸쳐서 총 221위의 국가유공자 영연을 호국의 성지인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무공수훈자 회원들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1997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태극, 을지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쓸쓸하게 묻혀 있는 형편입니다. 아, 네.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의전을 지원해 드리는 것과 함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국립묘지로 모시는 국가유공자 합동봉안 안장 행사도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역점을 두고 매년 2~3차례씩 치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협력 담당관실이 주관해서 14개 보훈단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제도 바로 알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각 보훈단체가 애국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예우와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습니다. 네, 매우 시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됐습니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보훈단체와 관련된 각 개별법에는 보훈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특정 후보를 보훈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단체 이름으로 참여하는 행위, 단체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지원 또는 기부하는 행위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요. 네.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만 간혹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네. 전문 강사에 의해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선거 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불법 선거 관여 행위 사례, 단체의 선거운동 활동 사례 등 주로 사례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이 돼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는 이미 지난 3월 초에 법률과 정관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조한 바가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받은 후에 한 번 더 전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강조사항을 전파했습니다. 네. 정부가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들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 보조기기 101종 3,200여 대를 보급하기 위한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점자 정보 단말기, 터치 모니터와 같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중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시각장애인용 49종, 지체 뇌병변 장애인용 19종, 청각 언어 장애인용 33종 등 장애 유형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급되는 장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을 확인하시거나 각 지자체 전화 문의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 중에 상위 등급을 받은 분들입니다. 네. 등록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는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요.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합니다. 아, 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신청은 장애인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서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22일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 네.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나 또 재보급 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1인당 한 대에 한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선정 결과는 7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6월 중에는 각 지자체별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시회에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제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 홀몸 노인들을 위해서 성금을 기탁하신 국가유공자의 소식도 있다고요? 주인공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김금녀 할머니입니다. 아, 네. 올해로 81세가 되시는 김 할머니는 최근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홀몸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며 1천만 원의 성금을 구리 목민봉사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아, 네. 8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김 할머니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의 구리시 지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분인데요. 네. 지난해 5월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구리 시민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날 성금을 기탁한 김금녀 할머니는 가정의 달인 5월이면 더욱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리 목민봉사회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외롭게 생활하는 홀몸 노인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할머니의 성금을 받은 구리 목민봉사회는 2년 전에 구리시와 환경개선사업 협약을 맺은 봉사단체인데요. 성금을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전세자금 지원,
그리고 가전용품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 보훈 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군가 한 곡 듣겠습니다. 전장에 피는 꽃. 도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영화의 화신처럼 나는 꽃을 보았네. 거칠은 이 들판에 용사들의 넋처럼. 오 나의 전우야, 오 나의 전우야,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나를 찾으리. 오 나의 전우야, 오 나의 전우야,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나를 찾으리. 영화의 화신으로 산화한 전우여, 너를 위해 꽃은 피고